외국인들이 한국에 호감을 느끼는 이유는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고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생각이 모여 곧 호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인프라와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므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경외심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최근에는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을 경험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고, 이 글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덜란드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와 한국은 접점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 네덜란드에는 한국인들을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너희도 알다시피 네덜란드는 굉장한 반도체 기술을 가진 국가고 한국 또한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국가거든. 따라서 반도체 관련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인들과 소통을 해본 적이 꽤나 많을 거야. 나도 반도체 관련 업무 때문에 종종 한국인들과 협업을 하곤 하는데, 단언컨대 한국인들의 업무 태도는 전 세계 최고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 똑똑하고 일처리가 빠른 것은 이제 너무도 널리 알려져 버린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지만, 내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인들의 책임감이 엄청났다는 점이었어. 다른 국가들과 협업을 할 때를 고려해 본다면 타 유럽 국가의 기술자들은 메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간단한 업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해결해줄까 말까인 게 현실이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몇 분 내로 바로 처리해주고, 더 놀라운 점은 우리와 그들과의 시차를 고려했을 때 한국인들은 급한 경우 밤까지 세워가면서 일하는 것 같더라고. 유럽에서는 일과 삶이 분리되어 있고 이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점은 장점도 될 수 있으나,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고 책임감 또한 없다고 볼 수 있어. 특히 같이 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1시간만 더 고생해주면 남은 일주일이 편한데 그것을 결코 희생하지 않아서 일이 너무도 느려지는 경우가 많거든. 하지만 한국인들은 맡은 업무를 끝까지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이건 한국인들과 함께 일해본 사람들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기도 하다. 어쨌든 꽤 많은 한국인들을 겪어본 나로서는 다른 네덜란드인들보다 한국에 대해 더욱 호감을 갖게 된 것은 당연했고, 언제 한 번은 친해진 협력사 한국인 친구를 보러 한국을 놀러 간 적이 있었어. 그리고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은 분명 아시아에 있는 국가임에도 사람들의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야. 나는 네덜란드에서 몇몇 한국인들을 본 적이 있지만 그들 몇몇으로 한국을 판단하기에는 표본이 너무도 부족해서 별 신경은 쓰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 직접 오니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네덜란드인인 내가 여기서는 그렇게 돋보이지도 않게 되어버리더라. 심지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웬만한 유럽 국가의 사람들보다 훨씬 커 보였는데, 기껏해야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키가 184cm인 나와 비슷한 경우가 많았고, 무엇보다 체격도 몹시 다부져서 이 사람들이 과연 아시아인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 내가 일본에 갔을 때 봤던 작고 왜소한 사람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몹시 크고 강해 보였거든. 한국과 일본은 바로 옆 나라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체격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건지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다. 유럽 친구들은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 전부 일본인 체형일 거라 생각하고 아시아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거들먹거리다간 압도적인 피지컬 차이를 느끼고 한국의 고등학생에게조차 상대가 안 되겠구나 싶었어. 그렇게 사람 구경을 하다 보니 나는 한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역시 한국인들 키가 큰 게 나의 주관적인 생각만은 아니었구나 싶었는데, 원래 내가 다른 나라에서 차를 타면 거의 고개를 숙이면서 차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이건 네덜란드인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거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꽤 편하게 갈 수 있었어. 나는 한국 차들은 한국인들의 큰 키를 고려해서 조금 더 공간을 널찍하게 만드는구나 싶었다. 그렇게 우리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도로 상태와 멋진 산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풍경을 보면서 가다 보니
오랜 비행으로 피로했던 내 심신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느낌이 들더라.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던 와중 나는 조금 이상한 점을 느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친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내고 달리는 것 같았거든. 물론 몇몇 나라들에서는 자동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내가 이 친구를 유심히 관찰한 바로는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았어. 평소에 한국인들은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온 나는 이 친구의 이런 얌체 같은 행동에 굉장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한국인 친구의 뻔뻔한 태도를 보고 나는 차를 얻어 타는 입장이라는 내 처지도 잊은 채 이 친구를 꾸짖었지. 한국은 돈도 많은 국가인데 왜 부끄러운 행동을 하냐면서 말이야. 또한 이 친구에게 통행료가 없는 거라면 내가 내줄 테니 양심을 속이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자 내 친구는 한참을 웃더니 통행료를 안 내고 싶다고? 안 낼 수가 있는 거냐고 되묻더라. 한국 정부는 세금을 안 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둘 정도로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 그는 원래 한국에서는 명절에 통행료를 면제해준다고 덧붙였어. 나는 놀라서 명절인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쾌적한 게 말이 되냐고 물었는데 한국은 차량을 보유한 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 그러자 내 친구는 옆을 가리키더니 저기 파란 선이 안 보이냐고 말했어. 저 파란 선은 버스 전용 차로이고 정부가 국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한국의 버스 노선은 몹시 잘 되어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 아니, 명절에는 세금을 안 물린다니 이게 얼마나 낭만적인 제도인가. 나는 이러한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보고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기념 선물을 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 그리고 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 이러한 낭만적인 제도를 다른 나라들은 몰라서 시행을 안 하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이야. 다만 오직 한국만이 그만큼의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니까 시행하는 거겠지? 이런 선물을 주고도 도로 상태나 도로 시설물들이 전부 새 것에 잘 작동하고 있으니 나는 정말 한국의 저력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 또한 아마 버스 전용 차로라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의 국민들이 일절 얌체짓을 하지 않고 기꺼이 질서를 지키기 때문이겠지? 네덜란드에 저런 버스 전용 차로가 생겼다고 생각해보니 매너 없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오히려 도로가 더욱 혼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애초에 유럽이 한국만큼의 과학적인 도로 인프라를 확충할 수나 있을까 싶기도 하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한국의 고속도로는 관리도 잘 되어 있지만 몹시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어디든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더라고. 아무리 후미진 시골이더라도 한국의 도로는 최적의 경로로 안내해주지. 저는 한국에서 5년째 거주하고 있고 당신이 만약 한국의 수도권에서 산다면 자가용이 전혀 필요가 없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웬만한 일은 전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며 여행을 가고 싶을 때도 고속버스나 KTX를 이용하면 몹시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국의 고속버스나 KTX 같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차를 선택하고 따라서 쾌적한 도로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한국을 보면 인프라의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확실히 느낄 수 있어. 한국인들의 피지컬은 확실히 아시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본다.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도 지팡이 없이도 잘 걸어다니고 심지어 지하철을 타면 무선 이어폰을 쓰고 있는 노인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 우리 할아버지는 유선 이어폰도 어색해 하시던데 한국인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 명절의 도로가 복잡한 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이며 끝까지 정직을 지키니 이런 명절날에도 큰 혼잡 없이 도로가 순환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그 반대의 예는 중국을 들 수 있겠네요. 중국의 명절에는 2박 3일 동안 도로에 갇혀 지내야 한다고 들었어. 이들은 서로 빨리 가려고 욕심을 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인프라조차 갖추고 있지 않으니 이런 지옥과도 같은 교통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 도대체 버스만을 위한 차선을 따로 배정한다는 생각은 누가 처음 한 거야? 버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대중교통인데 이렇게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의
편의도 고려해주고 나아가 자가용이 없어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아이디어에 정말 감탄만 나온다. 나는 도대체 한국인들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해. 버스 전용 차로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부분에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해 전 세계를 놀래키고 있거든. 오징어 게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들을 보면 가끔 한국인들은 AI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